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승진 후보가 퀸즈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토비 에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 등록 청원 서명을 공정하게 심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맨하탄 한인타운 32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지난 주말 열기구가 추락해 탑승자 1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은 46%로 39%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를 7%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전당대회 휴가 덕분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서 28일까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의 지지율이 확실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반면 한동안 상승세를 탔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은 한풀 꺾였습니다. 1일 발표된 CBS 뉴스가 등록 유권자 1,131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은 46%의 지지율을 기록해 39%에 그친 트럼프를 7%포인트 앞섰습니다. 클린턴의 지지율 상승은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지지자들을 상당 부분 흡수한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이번 조사에서 샌더스 의원 지지자 중 73%가 클린턴에게 투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효과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에서도 클린턴은 트럼프를 3%포인트 앞섰고 지난달 29일 발표된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 조사에서도 클린턴은 41%의 지지를 얻어 35%를 기록한 트럼프를 6%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10명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14명이 플로리다주에서 모기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요. 확산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플로리다주 스캇 주지사는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10건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남성 3명, 여성 1명 등 총 4명을 합치면 플로리다주에서 자생하는 모기에 물려 지카에 감염된 이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감염 사례가 보고된 곳 역시 기존 감염자가 거주하는 마이애미시 북쪽의 윈우드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 보건국은 현재 해당 지역에서만 모기를 통해 지카가 전파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새로 감염된 10명 중 6명은 감염 증상이 없었습니다. 플로리다주 보건국은 지난주 첫 모기를 통한 감염 사례를 발표한 직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일일이 방문하고 2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거쳐 추가 감염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에스카 주지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플로리다주의 지카 확산 저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긴급대응팀을 즉시 플로리다주에 투입하고 현지 보건 인력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내일과 세탁업소를 타겟으로 연이어 단속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 대표들은 표적 수사에 맞서 소상인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 뉴욕주 연방하원 3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톰 수호지 전 나소 카운티 주 하원 의원,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등은 지난 29일 컨퍼런스를 열고 뉴욕 주정부의 소상인 죽이기 단속을 막기 위해 합심해 목소리를 높이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 의원은 뉴욕 주정부가 소수계들이 많이 종사하는 내일 세탁업계를 타겟으로 연이어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타 커뮤니티도 함께 힘을 합쳐 결의안 로비를 진행하고 주정부 결정에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일 맨하튼에서 열린 소기업 노동착취 단속 태스크포스 구성 1주년 기념식에서 대표적 세탁용제인 퍼크 사용 금지 법안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커네티컷과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한인회와 한식 세계화 추진위 등 다수의 단체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정순진 후보는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 등록 청원 서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선관위에 심사를 요청했는데요.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며 편파 판정 시에는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순진 후보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퀸즈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에서 지명한 실무진들이 근무하는 만큼 민주당이 후원하는 주류 후보를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기관임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만약 선관위가 균형을 잃고 스타비스키 의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 측은 지난 21일 스타비스키 의원 측이 제출한 총 3,515개의 지지 청원 서명 중 3,502개의 심각한 결함이 있고 오직 13개의 서명만이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를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만약 정 후보 측의 주장대로라면 스타비스키 의원은 청원 서명 부족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되고 선거에 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후보 등록을 위해서 1,000명 이상의 지지 청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8월 2일부터 4일 공청회를 열고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 등록 지지 청원서에 대해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맨하탄 한인타운 32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대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맨하탄 K타운 상인번영회는 29일 K타운 32가의 브로드애비뉴와 5번가 구간을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대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번영회는 조만간 뉴욕시경과 뉴욕시 교통국 등 관계당국을 찾고 본격적인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차 없는 거리를 시행 중인 리틀 이태리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북적이는 인파와 차량으로 몸살을 겪는 K타운의 열악한 교통환경 문제를 어필할 경우 시 당국의 승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번영회 측은 K타운 32가에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될 경우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되고 K타운을 방문하려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32가 도로변에 쌓이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쓰레기를 쌓아둘 수 없는 만큼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이민자가 증가해서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26일 케이토 연구소는 지난 1820년부터 2014년까지 134년간의 통계를 통해 이민자 유입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민자 증가로 미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반박성 분석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0여 년간 이민자 유입이 증가한 시기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분석입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민자 유입 통계와 실업률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높은 이민 비율과 높은 실업률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실업률은 이민 비율이 낮아질 때 높아지고 이민 비율이 높아질 때 낮아지는 정반대 현상이 도드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130여 년간 이민 비율이 평균치를 넘어선 시기에 실업률 평균은 5.7%, 평균치보다 낮았던 시기의 실업률은 1.5%포인트가 더 높아져 7.2%였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학군인 뉴욕시 25, 26학군에서 아시안 학생들의 표준시험 영어 실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합격률은 예년과 비슷했지만 여전히 타인종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의 2015-16학년도 3에서 8학년 표준시험 결과에 따르면 영어 합격률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아시아 내 영어 합격률은 25학군의 경우 60%로 지난해 51%보다 9%포인트, 26학군은 71%로 지난해 66%보다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등 모든 인종 학생들의 영어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아시안들의 수학 합격률은 여전히 타인종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25학군 아시안 학생들의 수학 합격률은 75%로 지난해 74%보다 1%포인트, 26학군은 올해와 지난해 모두 80%로 같았습니다. 한편 주 전체 영어 합격률 역시 37.9%로 지난해 31.3%보다 6.6%포인트 늘었습니다. 수학 합격률도 39.1%로 지난해 38.1%보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전체에서도 아시안 학생들의 영어 합격률은 59%로 지난해보다 7%포인트, 수학 역시 67.2%로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지난 주말 사이 잇따른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토요일에는 열기구가 추락해 탑승자 1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31일 오전 3시쯤 텍사스주 오스틴 다운타운에서 두 차례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스틴 경찰국은 사건 발생 직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황을 전하고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로카트에서는 이 지역 관광상품인 열기구에 탑승했던 16명 전원이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콜드널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49세 스킵 니콜스 조종사가 조종하던 하트 오브 텍사스 핫에어 벌룬 라이즈가 오스틴 남쪽의 로카트 근처에서 고압선 철탑에 부딪히는 사고로 화염에 휩싸인 뒤 추락했습니다. 사고 열기구 운영업체는 그간 잦은 스케줄 변경과 취소 등으로 고객들에게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4억 8,700만 달러가 걸렸던 파워볼 잭팟 당첨자가 뉴햄프셔주에서 나왔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당첨금을 현금 일시불로 받으면 무려 3억 4천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총 4억 8,700만 달러의 당첨 금액이 걸렸던 이번 파워볼 당첨자는 뉴햄프셔주에서 나왔습니다. 역대 8번째로 큰 당첨금이었던 이번 파워볼 당첨 번호는 11, 17, 21, 23, 32고 파워볼 넘버는 5입니다. 뉴햄프셔 복권국은 31일 뉴햄프셔의 남부 작은 타운인 레이몬드의 해나포드 슈퍼마켓에서 잭팟 복권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당첨금을 현금 일시불로 받을 경우 3억 4,17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파워볼을 제외하고 5개 숫자를 맞춘 200만 달러 티켓은 펜실베니아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개 숫자를 맞추면 100만 달러를 받게 되지만 당첨자가 2배를 받을 수 있는 파워플레이를 추가해서 금액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5개 숫자를 맞춘 2등 당첨자는 1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BBCN과 윌셔은행의 통합은행, 뱅크 오브 홉이 7개월간의 합병 노력 끝에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희망의 깃발을 상징하는 새로운 로고도 선보였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공개된 BBCN과 윌셔 통합은행, 뱅크 오브 호프의 새 로고. 자부심과 꿈,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의 이미지는 호프라는 단어를 시각화했습니다. 특히 물결 모양은 은행과 고객, 투자자의 관계를 연결한다는 뜻을 담았고 파란색과 녹색, 노란색으로 바뀌는 전체 색상은 희망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통합은행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깃발은 앞으로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뜻을 상징합니다. 통합은행에 대한 소개는 새로운 배너와 TV 광고 등을 통해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전국 9개 주 85개 지점의 양은행은 내일부터 입출금 교차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고객들은 간단한 입출금 업무를 두 은행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이 합병 때문에 불편을 끼친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걸로 저희들은 자신합니다. 모바일 뱅킹과 대출 업무, ATM 업무 등은 오는 11월 양측의 전산 시스템 통합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지점 통폐합과 구조 조정 역시 전산 시스템 통합 후에나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편 뱅크 오브 호프의 자산 규모는 총 자산 132억 달러로 총 예금액은 106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어제 기준 시가총액은 21억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기차에 맞서 담력을 시험하겠다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까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무모한 도전이죠. 그 밖에 화제의 소식들입니다. 인도의 한 다리 위 철로에 청소년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기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한 명씩 강물로 뛰어듭니다. 알고 보니 영상 속 청소년들이 담력을 시험하기 위해 꾸민 장난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는 이처럼 위험천만한 기차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쌩쌩 달리는 기차 창밖에 거꾸로 매달려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철로에 서 있다가 기차가 코앞에 다가오자 엎드려 눕는 식입니다. You can never judge a train speed. It's an optical illusion, and if it's a tie, you're going to lose. 과시욕으로 시작된 철없는 도전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난감 인형을 물어뜯으며 놀기에 바쁜 강아지들. 어떤 인형인가 봤더니 미국 대선 후보들을 본딴 모습입니다. 트럼프 인형엔 바보들을 위한 장벽 세우기란 문구를 적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자는 그의 주장을 조롱했고, 힐러리의 인형엔 미소 버튼을 그려넣어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를 풍자했습니다. 미국의 한 애견용품 업체가 출시한 인형들인데 최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People are buying them for both reasons. I think the Hillary camp's buying Hillary and the Donald camp's buying Hillary. 역대 최악의 비호감 후보라는 평가 속에 두 후보의 인형은 강아지들에게 물어뜯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 등반 장비를 갖춘 남성이 거대한 나무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어찌나 큰지 사람이 마치 개미처럼 보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 알려진 미국 삼나무인데 무려 3,000년을 살아온 나무의 높이는 91m, 너비는 8m에 달합니다. 기후변화와 벌목으로 개체수가 줄어들자 한 고목보호단체가 미국 삼나무를 복제해 개체수를 늘리는 작업에 나선 겁니다. The genetics don't change. This little tiny tree will be exactly the same genetically. 이런 식으로 미국 삼나무 숲이 늘어나면 지구 온난화도 늦출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에서 20대 한인 남성을 포함한 대규모 신용 사기단이 900만 달러 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청은 에지워러에 거주하는 28세 한인 배모 씨 등 일당 7명이 2012년부터 신용정보를 훔친 카드로 900여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겨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8일 1급 돈 세탁과 2급 신분 도용 및 3급과 4급 절도 등 10개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20대 한인 여성이 지난달 26일 맨하탄 전철안에서 인종차별적인 구타를 당했습니다. 뉴욕시경은 29세 K모 씨가 26일 오후 7시 30분께 1번 전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86가역에서 탄 2명의 타인종 여성으로부터 아시안 차별적인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들은 센트럴 파크웨이역에서 내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히스패닉계로 추정되는 폭행 여성들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의사가 마약 성분이 든 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의료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뉴저지주 의료조사위원회는 29일 뉴저지주 패세이 카운티 리틀폴스에서 가정의학 개인병원을 운영해온 전문의 강모 씨에게 의료 면허 일시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마취제 일종의 마약 성분이 든 약품을 타당한 치료 목적 없이 과다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와이발 일본행 여객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70대 한국인 남성에게 4만 5천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판사는 28일 지난 3월 체포된 배모 씨에 대해 13일의 구류형과 유나이티드 항공에 3년간 4만 4,235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구류형은 배 씨가 체포 후 수감됐던 기간으로 대체돼 추가 복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6일 KCS에서 한인 사회 내 정신건강에 대한 공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의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시도되었고, 그 주제는 높은 우울증과 자살률, 정신치료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부담감, 이민 가족 안에서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강박증 등 대표 정신질환 및 치료 방법, 전문가 상담은 언제가 이루어지면 좋을까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 살고 있는 아시안 중 10명 중 1명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5%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통계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중에서 아시안 여성들 중에서 15세, 24세에 해당되는 그룹이 미국 내 모든 인종과 그룹들 중에서 자살률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시안 중에 정신질환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시안들은 28%만 정신건강 전문의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시안들이 정신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민사회 정신질환이 높은 이유 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의 어려움, 문화적 갈등과 세대 간의 차이를 들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새로운 정착하는 과정은 새로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활고로 인하여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기존 문화와 현지 문화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또한 정착기에 겪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나 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 양측에서 모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유는 두 세대가 모두 가정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CS 정신건강 클리닉에서는 한인 이민 1세들의 문화와 언어, 2세들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신질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인 1세, 2세 전문가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정신건강 클리닉은 42-16, 162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는 718-366-9540, 이메일은 kcsmhc@kcsny.org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클리닉에서는 초기 진단, 정신과 진단, 개인, 그룹, 가족, 그룹 치료, 위기 개입, 복합적 보호 관리, 정신과 약품 관리, 건강 진단 및 관찰 등 서비스를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문화에서는
나의 문제는 나의 범위에서 이해되지만 집단주의의 문화에서는 나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간주되곤 합니다. 한국 문화의 집단주의적에서는 개인이 정신질환이 가족이나 집단의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때로는 정신질환을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밀히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를 양성화시켜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요. 해결의 방법은 방법의 선택은 좁아지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방법이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치유하려는 노력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일반적인 일들이나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듯이 생각이나 사고가 평상시와 같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정신건강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도 때때로 다른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KCS 정신건강 클리닉은 현재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1차 진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13세 이하라고 해도 1차 진료 받는 사람과 관계가 된다면 2차 진료 대상으로 가입돼서 진단과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신질환이 발달장애, 행동장애, 자폐, 치매 등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진단과 서비스를 병행해서 서비스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일반 보험 등 지불되며 보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슬라이딩 피 스케일을 적용해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경우 정신상담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모든 분들을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진단과 치료는 가족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상담하고 대처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정신상담 전문가들이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병원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며 한인 주소록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KCS 정신건강 클리닉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시 전화번호를 드리면 71366-95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고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